아까 봤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전망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건강 이상설은 이 정부 내부에서 항상 지라시처럼 돌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이런 지라시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좀 돌았어요. 그래서 국군병원 후송설, 이런 지라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든 게, 저는 자, 이제 이 방송이 성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이 성지가 되지 않길 바래요. 어떤 예상이냐? 윤석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추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비루한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방송에 나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논거를 대고 법적인 사례들과 예시를 들어 비평하면 뭐합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었나? 다들 무슨 예상해달라고 그러면 틀려가지고 사과하기 바쁠 정도인데, 저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이름은 오늘 윤석열 체포 시도와 진압 시도를 합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이죠. 공권력의 진압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체포영장 시도에 경호처가 응해야 되겠죠. 근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과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스크럼을, 팀 윤석열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응원하고요. 그래야만 하고요. 이것이 성공해야만이 아니라 원래 성공이 돼야 국가의 권위와 헌법의 권위, 법치의 권위가 바로 섭니다. 공권력의 권위도 바로 서는 것이고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제가 경계했던 사람인데, 우리 국가에 무장공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제압하고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죠. 윤석열은 게다가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까지 인질로 삼아서 지금 자신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로 관저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저에 없을 수 있다. 관저에 없을 수 있다. 관저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은 도망갔을 수 있다. 소재 파악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의 소재 파악이 먼저고, 경찰이 소재 파악이 됐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떠한 수단을 써서 경찰이 애써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없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다. 도피 내지는 도주, 혹은 심지어 벙커를 걸어 잠그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가정들까지 하시는데요. 벙커를 걸어 잠그면 그거를 또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추잡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등신 새끼. 야, 꺼져. 야, 내보냈어요. 자, 그래서 없을 수 있다. 혹은 도망갈 수 있다. 아니면 벙커 안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상황을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소재 파악이 안 됐고 됐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체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상황을 감안까지 하고 우리 경찰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아까 술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술 얘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생각보다 순순히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잘 이루어졌어요. 윤석열이 발견됐어. 자, 미란다 고지 원칙이나 체포 영장에 대한 사유,
체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거나 미란다 고지를 해주고,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해주고 윤석열한테 수갑을 채우거나 아니면 포승지를 채우거나, 그게 아니어도 경찰 쪽에서 팔짱을 끼고, 윤석열의 팔짱을 끼고 구인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잘 들으세요. 구인해 나오는 과정,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뇌피셜을 돌려야 돼. 어쩔 수 없어. 비상계엄할 줄 알았어? 몰랐잖아. 돌려야 돼. 자,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윤석열이 쓰러져 버려. 쓰러져. 갑자기 바닥에 누워. 혈압이 터질 것 같다고 막 건강을 호소해. 쓰러져 버려. 막 거품 물진 않아도 막 눈이 돌아가. 혈압이 높아. 당뇨약을 못 먹었어. 술 때문에 혼절해. 진짜 몰라. 당뇨약을 못 먹거나 혈압이 터져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돼. 그러면 일단 경찰의 어마어마한 공권력 투입과는 별개로 경호처가 개입을 해서 대통령님! 해서 어디로 모셔가?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 그러면 경찰에게 협조를 구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윤석열을 지금 체포하기보다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 현장에 있는 경찰 인력이 다 당황해. 갑자기 윤석열이 거품을 물어. 뭐 윤석열이 눈이 돌아가. 윤석열이 쓰러져. 윤석열이 막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그래, 막 산소호흡기 끼고 막 119 들어가. 사람은 살려야 돼.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럼 어떡해. 그래서 119 구급차까지 같이 들어가. 그리고 항상 24시간이 아니고 1분 1초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진까지 같이 들어가. 그래서 윤석열의 이런 들어눕는 전략,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동해야겠다라는 명분, 쇼! 설령 그게 쇼가 아니라 진짜 건강이 나빠서 정말 들어 누울 수밖에 없어서 들어 누워버리면 그땐 경찰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상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나 불안하지만 뉴스 속보에 긴급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쓰러져 바닥에 누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언론 어떻게 쓰겠어요. 행정부의 수반의 건강 위험하다. 행정부의 수반이 정말 지금 위태롭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윤석열 이송 중. 이런 게 막 나는 상상이 된다니까? 아니,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버티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야?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더 먼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수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 헌재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 대통령직이 날아가더라도 무조건 잡혀가지 않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아니 저한테 아유 박영식 유튜버 되더니 별 상상을 다 하네 하셔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비상계엄을 상상이나 해봤어요? 내란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야. 지지율 40%짜리 여론조사로 여기저기 헤쳐먹을 생각을 해보기나 했어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그따위 질문으로 여론을 호도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윤석열이 수에 취해가지고 소맥을 20잔씩 처먹고 출근을 지각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뻥카를 보내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어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는 과정이 영상으로 나올 상상이나 했어요? 김건희 일가의 땅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국책 사업이 휘어질 가능성 상상이나 했어요?
김건희가 국가기관이나 뭐 문화재나 이런 데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적 공간이나 절대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을 사적으로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사적으로 사유할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 여러분 3년 동안 그런 짓거리를 상상이나 했어요? 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상상이나 했어요? 대통령 경호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나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이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이나 했어요? 에? 이제는 돌림노래로 만들어야겠네.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소맥을 처마셨으니 건강이 안 좋다라고 연결 짓고 막상 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소재 파악이 안 될 가능성. 두 번째, 소재 파악이 돼서 막상 체포 과정에서 들어 누워버릴 가능성.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갈 가능성까지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된다. 라는 정말 저의 뇌피셜을 드립니다. 이런 방송 저런 방송 봐봐야 합리적으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논평해봐야 아이씨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고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극우들의 그 뇌를 내 뇌에 갈아 끼워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불상사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예측도 틀렸으면 좋겠고 더 이상 구질구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쪽의 전략은 무조건 뭐다? 시간을 끄는 거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고 이재명만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고성국이가 여론조사 또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지지율이 60%가 나와. 60%가 나오면 분명히 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어. 근데 또 극우들은 그걸 믿어. 아니 지지율 40% 60%짜리의 이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한단 말이냐, 어떻게 체포를 한단 말이냐, 그게 말이나 되느냐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이런 차량들도 보였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상과 뇌피셜과는 별개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빠르게 이 한남동 무장 공비들을 체포할 작업을 착착착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저의 뇌피셜을 좀 돌려봤습니다. 경찰 파이팅! 공수처 뭐 믿고 싶진 않지만 파이팅! 윤석열 오늘부터 시작하는 코끼리 사냥, 멧돼지 사냥, 뭐 호랑이 사냥이든 뭐든지 간에 제대로 해서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예, 이르면 오늘 윤석열 체포 2차 시도 저항시에 경호처 윗선 체포하겠다. 그리고 아랫단 직업 공무원들이죠.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직업 공무원들 이제 임명직 공무원들 말고 뭐 경호처장이나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 없이 승진 혹은 정치적 미래만 바라고 윤석열 바라기만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나 경호본부장이나 뭐 김건희 라인이라고 부르는 김용현 라인이라고 부르는 경호처의 부장 뭐 몇몇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외한 뭐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 대통령 경호처라는 이 기관은 뭐 업무는 대통령을 위해 일을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 권력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게끔 보좌하는 역할을 대통령 경호처가 하지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은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입니다. 사회 특권층이라든지 특수계층을 경호하는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은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때문에 아이고 이명박님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후원, 오늘의 첫 후원을 해주셨어요. 1,004원 감사드리고요. 예. 이명박님 계실 때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워낙에 우리 MB 대통령은 서민적인 대통령이라 경호 많이 좋아하지 않죠?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키영님, 다들 영하 해주셨고요. 예, 이현숙님, 안녕하세요. 농담곰님도 언제 오셨네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민심을 따라야지 윤심을 따르는 것이 대통령 경호처의 주된 업무도 아니거니와 공무원은 그래야만 합니다. 국민들의 공복일 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야지 절대 권력자라든지 이제는 무법자로 거듭난 무법자이자 독재자가 되고 싶어 했던 윤두창, 윤두환, 윤두광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독재자를 경호하다가 자신의 연금이 끊기거나 자신이 특수공무 방해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서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들이 좀 만류를 해줘야 됩니다. 이따가 임세은 식당 보시면 어제 거의 저의 전두엽과 뇌를 집에다가 맡겨놓고 밖에 나와서 비평하다 보니까 완전 느낌에 의존한 평론을 어제 주로 하다 와서 재미는 있을 겁니다. 완전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웃다 끝나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과 흔히 우리가 제도권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비평들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윤석열 2차 체포 시도가 어제 밤사이 오늘 새벽 사이에 차근차근씩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뉴스버스 기사를 보면 국수본, 공조본, 공수처 이르면 오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완맘님 포획을 바랍니다. 박정우님 이명박 성대모사 원포인트 레슨 가능한지요?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목이 좀 긁혀요. 하다 보면 기침도 나오고. 네, 감사드리고요. 바크바크씨님, 방금 겸공에서 류삼영 총경과 이지은 총경께서 말씀하시길 특공대는 준비되어 있다고, 폭탄이 터져도 견딜 수 있는 방탄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경찰 쪽 쏘으니까 확실하겠죠. 경찰 쪽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을 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위원들이 국수본을 방문해서 모멸적인 경찰을 대상으로 한 모멸적인 발언들을 해서 경찰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하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공수처의 사실상 무력함으로 의지 없음, 공수처의 무능함과 무의지 그리고 비겁함 때문에 실패하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경찰들이 더 고생하게 생겼다.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린 게 이철규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사도 이따가 또 만나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뉴스버스 기사를 보니까요. 공조보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처럼 경호처가 저지에 나설 경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윗선 간부들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종준, 김성훈, 기타 경호처의 지도부라고 볼 수 있는 윗선들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수사기관 즉 경찰 쪽에서 출석에 응하라고 소환 요구를 했는데 벌써 두 번째 다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1월 10일에 소환 통보를 해놨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오늘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일단 좀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주변이 철조망이 쳐 있기 때문에 입구를 3, 4중으로 또 버스 차벽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차들을 끌어낼 수 있는 또 철조망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나 장비들은 현재 현장으로 속속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 헬기 투입 검토까지 하는 걸로 알려졌고 대규모 기동대 병력 등을 체포작전에 동원할 방침이라고 경찰 쪽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갔는데 사실 재밌다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상황이 좀 웃픈 거죠. 웃픈데 저는 그래도 좀 저의 분노가 가라앉혀지는 대목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워낙에 개그를 잘하시는 분이라 이런저런 멘트들이 좀 속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침 커피 드셨나요? 저 커피 한 잔만 또 내려오겠습니다. 네, 저희 아내에게 주문을 좀 했고요. 그래서 국회 상황과는 다르게 어쨌든 오늘 이 한남동 관저 상황에 좀 집중을 좀 해보면 국회 쪽에서도 여러 미리 전망이 있었고 예상이 있었지만 저도 이 인간들이 항상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상을 하게끔 하느냐, 윤석열이 실제로 한남동 관저에 없을 가능성까지 좀 내다보고 소재 파악을 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측의 생각은 우리가 좀 크게 좀 종합해서 보자면은요. 여기 지금 인근 합참의장 공관 벙커 등에 숨어 있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영장 집행 유효 기간이라든지 영장 집행 시각을 그 때를 알려주지 않죠. 그 바보 같은 거였어요. 그 1차 영장 집행할 때 시간을 왜 알려주며 영장 집행의 기간까지 다 알려줘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다 예상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좀 표현이 격해질까봐 하지 못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남동 관저는 무장공비들 수백 명이 무장공비들의 두목을 지키고자 화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장공비들을 안 잡으면 되겠습니까? 잡아야죠. 국민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빈라덴이 땅굴로 이동하듯이 이 무장공비들의 내란 무장공비들의 목표가 뭐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목표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끈다. 그 시간을 끄는 목적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친 듯이 여론전을 벌여서 지금처럼 여론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사이에 40%짜리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그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극우 세력들 집결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나마 좀 상식을 갖춰야 되는 법적 상식과 정치적 상식을 가져야 되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완전히 극우 정당 돼버렸죠. 이렇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들이 여론전을 할 공산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저쪽은 완전히 반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상황을 지연시키고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도망 다니고 협조할 것처럼 하다가도 협조 안 하고 협조를 그냥 아예 안 하고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무조건 버티겠다 이겁니다. 근데 버티는 목적은 뭐다? 이재명 2심 항소심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라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기사에 이미 합참의장 공관 벙커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소재 파악을 해야 윤석열을 체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벙커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장소에서 또 은신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놓고 이 체포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에이 설마 윤석열이가 관저 밖을 도망갔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들이 TV 보면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저같이 평론가랍시고 저같이 뭐 어디 고관여층이라 치고 유튜브나 라디오나 TV 이런 데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말이 맞았던 게 많아요? 틀렸던 게 많아요? 다 틀렸어요. 진짜로. 뭐 이따가 임식당 보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제시받고 추측하고 추론하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그 이상의 영역에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상식 밖에서 비평을 해야 돼요. 뭔가 뭐 정치학자, 정치학과 교수, 뭐 법학과 교수, 뭐 정당 출신 평론가, 뭐 국회 보좌관 막 수십 년 한 평론가 이런 사람들 말이 다 틀려요. 맞지 않아. 기자 출신 평론가 맞지 않아. 틀렸다니까. 저도 틀려요. 왜 틀리냐? 제도권 안에서 상식적으로 사안을 봐서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내 뇌를 버리고 윤석열 빙의, 김건희 빙의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상황을 잘 맞춘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기사 이미 나와 있지만 기사에 나온 거는 아닐 수도 있어. 자, B1 벙커, 뭐 합참의장, 공관 벙커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2차 시도가 이르면 오늘 있다. 오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요거 여기 집중해 주세요.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오늘 국회에서 재의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본회의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의결 사안만큼은 국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를 재의결을 할 시에는
어쨌든 그 출석 의원의 과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석을 일단 해야 돼요.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검법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과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모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어제인가 그제처럼 한남동 국민의힘 의원들 마냥, 한남동 국민의힘 내란 45적 44적들 마냥 현장에 나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회의원의 뭐 특권, 국회의원을 심지어 잡아 가두겠느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럼 어떡할 거야? 국회에 출석 안 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통과시킬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부터 정보지 내지는 지라시 같은 게 좀 돌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지라시, 정보지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돌았다. 그 정보지를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지라시, 제가 받았던 지라시는 아주 짧은 거는요, 지금 댓글창에 넣을게요. 이런 지라시가 있었어요. 민주당이 1월 8, 9일 본회의 개최 특검법 재의결 추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발 묶어놓고 공수처 오늘 영장 연장 안 나오면 8일 국민의힘 의원들 없는 틈을 타서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관저 쳐들어간다는 소문. 요게 이제 첫 번째 지라시였고요. 두 번째 좀 더 세부적인 지라시는 뭐였느냐? 요렇게 좀 더 민주당 1월 8, 9일 본회의 개최 특검법 재의결 추진 국민의힘 의원들 해당 기간 관저 방어 불가.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사연이 생겨버렸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주도하에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 관저 방어가 불가능하다. 공수처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연장 신청, 연장은 이미 됐죠. 그리고 7일 영장 연장 허가 예상, 근데 예상대로 허가가 됐죠. 경찰은 어제 저녁, 오늘 밤, 오늘 새벽 사이에 어찌됐든 관저 주변에 여러 수단들을 좀 동원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라시의 그 결론은 공수처는 서부지법 영장 연장, 기한 연장 이미 했고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 투입해서 경호처를 끌어낸다. 이런 지라시와 정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제 돌고 나서 설마 이렇게 되겠어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거는 같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정보지나 지라시는 그냥 예측 삼아서 우리 여러분 혹시 경마장 가보셨어요? 경마장 가면은 경마 전문가들의 그 예측지 같은 거를 막 돈 주고 팔아요. 신문같이 생겨먹은 건데 1번 말의 건강이 어떻고 2번 기수의 어떤 조화가 어떻고 막 이런 거를 돈 주고 팔거든요. 그런 거예요. 정보지나 지라시 같은 게 정치의 모든 현안을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미삼아 보여드린 것도 있고 그런 예측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니까 댓글 올려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고정된 메시지로 바꿔놓을게요. 요건 이제 지라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남겨놨습니다.
자, 경찰이 그래서 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경찰 내부의 정서나 기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친윤 이철규 국수본에 가서 훗날을 생각하라. 압박. 뭐 하는 짓거리죠? 네가 뭔데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압박해? 우종수 본부장은 야, 영장 판사한테 가서 따져. 왜 국수본 와가지고 깽판 치고 지랄이야? 이렇게 이제 언쟁이 오갔습니다. 듣기 거북하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친윤석열계 이철규가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두둔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반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경찰한테 해버린 거예요. 뭐 이철규가 그렇죠. 경찰 출신이긴 해요. 근데 경찰에 가서 경찰 출신 의원이 윤석열 오른팔쯤 된다는 양반이 가서 국수본을 협박하고 온 거죠. 이게 경찰 내부의 이야기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글부글한데 이때다 싶은 거지. 잘 됐다 이거야. 오늘 이제 멧돼지 사냥을 한번 제대로 나가보자 이거지. 그런 분노가 차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예, 보면 6일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이 서대문구에 있어요.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한 뒤 또 국수본을 방문해서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면담을 했다.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우 본부장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체포영장을 경찰이 따르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 체포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헌 소지는 없어요. 판사가 발부했어요. 그리고 절차에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그럼 그걸 집행하면 됩니다. 우리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선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을 지키는 척이라도 하면서 자신들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깽판치고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서 이재명 재판 결과가 더 먼저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우 본부장 앞에서 이철규가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이 되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냐. 경찰은 나중에 그 훗날을 생각을 해라.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들으면서 이제 그 듣기 거북하죠. 모욕적이고 국가수사본부장한테 가가지고 쥐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이철규가 경찰이 이런 식으로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개인의 판단을 따른다라는 주장을 이철규가 하니까 우 본부장은 그거는 판사한테 가서 따지시오 라고 받아쳤고, 이철규 측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다. 경찰 니네들이 반란하고 내란하는 거다. 엄연히 통치권자가 대통령의 신분을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판사 개인의 판단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등신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경찰 출신의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경찰에 찾아가서 법을 다루는 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그 판사의 영장이 판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럼 뭐 대법원장이 발부해주냐? 이런 식으로 국수본을 긁어놓은 거예요.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닥치고 꺼지고 재수없으니까. 어차피 이 내란의 공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철규 씨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미 2차 내란은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거는 반란군과 내란범의 동조자들이 2차 내란을 성공시켰다고 저는 보고, 내란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여론전을 통해, 선동을 통해 한남동 관저 주변에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런 인간들이 다 지금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고, 내란범을 비호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어제 그 을사 45적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철규가. 근데 가가지고 경호처장 국수본부장을 협박을 한 거예요. 국수본부장을.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권성동은 헌법재판소 이제 사무처장을 만났어요. 헌재 독립성을 또 침해를 한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만나서 4월 18일에 맞춰서 결론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2명이 사퇴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2명이 임기가 다 해버리면 사퇴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는 또 윤석열의 이 대통령 신분 유지가 언제까지 또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 국가적인 리스크를 더 키우는 일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를 저 관저 그대로 4월 18일 이후까지 내비두자는 얘기예요? 국가 신인도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국가의 위기, 이게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커지고 길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얘기인 건지 저는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권성동이라는 원내대표가 헌재 사무처장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압박을 넣는다는 것은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어디 항의 방문하면은 어디 겁박하지 마라, 어디 협박하지 말라라고 국민의힘이 내내 비분관계하며 민주당 욕을 했으면서 이재명 비판을 했으면서 이제는 지들이 불리해지니까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수본 가가지고 국수본부장 협박해.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 만나가지고 또 탄핵 심판 공정해야 된다고. 미안합니다. 권성동이나, 이건 제 관점이에요. 권성동이나 이철규나 국가기관에 가서 깽판 치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짓거리들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간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소개를 여러분들께 미리 해드렸습니다. 이름은 오늘 윤석열 체포 2차 시도가 집행이 될 예정이다. 근데 그 시각이나 시기는 아마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좀 발을 묶어놓고 나서 한남동 관저에 못 모여들게 해놓고 부담을 줄이고 영장 집행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든 말든 일부 와 있든 말든 현장에서 방해하면 그 불체포 특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합니다. 현행범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체포하는 겁니다.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장집행이기 때문에 주둥이 나불댈 그럴 시간 없어요. 방해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경찰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의지를 믿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야 당연히 공수처가 하는 거지만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 물리력이나 경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경찰을 방해하면 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맞기만 해봐. 그냥 현행범이 되는 거야. 예,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수처든 누구든 간에 상해를 입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을 시에는 뭐 더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제가 알기로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인가 5년 이상인가 뭐 그렇게 돼요. 사망 시에는 5년 이상의 무기까지고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경찰이 분기탱천하는 그런 배경에는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을 방문을 해서 우종수 본부장을 이렇게 겁박을 주고 깽판을 사실상 놨다라는 거고, 권성동이도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서 이제는 헌재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수사기관 압박하죠, 헌법재판소 압박하죠, 할 수 있는 구질구질한 짓거리는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가기관들의 분노가 크다. 헌법재판관들의 분노도 크지만 경찰 내부의 분노도 크고 국수본부장의 분노도 크리라 생각하고, 공수처장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털린 만큼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만약에 오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면 공수처장이라도 현장에 가서 여론전을 해야 됩니다. 국수본부장하고 공수처장이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뭐 여론전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총력전입니다. 저쪽은 총력전인데 왜 이쪽은 총력전을 못해요? 총력전을 반드시 해서 압도적 우위의 물리력, 압도적 우위의 공권력은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한남동 관저에 키세스 부대 그만 나오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바로 자꾸 그 야심한 시각에 나와가지고 그 날씨 추운데, 안 그래도 요즘 감기랑 독감 유행인데 이 엄동설 안에 자꾸 그 극우 할배들 나오게 하지 말고 우리 젊은 사람들 키세스 부대 하게 그만하려면 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헌재 심판이든 수사의 진전이든 뭐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은 윤석열의 체포다. 아까 봤던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전망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건강 이상설은 이 정부 내부에서 항상 지라시처럼 돌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다, 뭐 어디가 안 좋다,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이런 지라시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좀 돌았어요. 그래서 국군병원 후송설 이런 지라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든 게, 저는 자, 이제 이 방송이 성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이 성지가 되지 않길 바래요. 어떤 예상이냐, 윤석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추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비루한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방송에 나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논거를 대고 법적인 사례들과 예시를 들어 비평하면 뭐합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었나? 다들 뭐 무슨 예상해달라고 그러면
틀려가지고 사과하기 바쁠 정도인데, 저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이름은 오늘 윤석열 체포 시도와 진압 시도를 합니다. 내란 사력에 대한 진압이죠. 공권력의 진압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체포영장 시도에 경호처가 응해야 되겠죠. 근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과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스크럼을, 팀 윤석열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응원하고요. 그래야만 하고요. 이것이 성공해야만이 아니라 원래 성공이 돼야 국가의 권위와 헌법의 권위, 법치의 권위가 바로 섭니다. 공권력의 권위도 바로 서는 것이고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제가 경계했던 사람인데, 우리 국가에 무장공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제압하고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죠. 윤석열은 게다가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까지 인질로 삼아서 지금 자신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로 관저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저에 없을 수 있다. 관저에 없을 수 있다. 관저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은 도망갔을 수 있다. 소재 파악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의 소재 파악이 먼저고, 경찰이 소재 파악이 됐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떠한 수단을 써서 경찰이 애써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없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다. 도피 내지는 도주, 혹은 뭐 심지어 벙커를 걸어 잠그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가정들까지 하시는데요. 벙커를 걸어 잠그면 그거를 또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추잡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등신 새끼. 야, 꺼져. 야, 내보냈어요. 자, 그래서 없을 수 있다. 혹은 도망갈 수 있다. 아니면 벙커 안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상황을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소재 파악이 안 됐고 됐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체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상황을 감안까지 하고 우리 경찰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아까 술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술 얘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생각보다 순순히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잘 이루어졌어요. 윤석열이 발견됐어. 자, 미란다 고지 원칙이나 체포 영장에 대한 체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거나 미란다 고지를 해주고,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해주고 윤석열한테 수갑을 채우거나 아니면 포승지를 채우거나, 그게 아니어도 경찰 쪽에서 팔짱을 끼고, 윤석열의 팔짱을 끼고 구인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잘 들으세요. 구인해 나오는 과정,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뇌피셜을 돌려야 돼. 어쩔 수 없어. 비상계엄할 줄 알았어? 몰랐잖아. 돌려야 돼. 자,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윤석열이 쓰러져 버려. 쓰러져. 갑자기 바닥에 누워. 혈압이 터질 것 같다고 막 건강을 호소해. 쓰러져 버려. 막 거품 물진 않아도 막 눈이 돌아가. 혈압이 높아. 당뇨약을 못 먹었어. 술 때문에 혼절해. 진짜 몰라. 당뇨약을 못 먹거나 혈압이 터져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돼. 그러면 일단 경찰의 어마어마한 공권력 투입과는 별개로 경호처가 개입을 해서 대통령님! 해서 어디로 모셔가?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 그러면 경찰에게 협조를 구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윤석열을 지금 체포하기보다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 현장에 있는 경찰 인력이 다 당황해. 갑자기 윤석열이 거품을 물어. 뭐 윤석열이 눈이 돌아가. 윤석열이 쓰러져. 윤석열이 막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그래, 막 산소호흡기 끼고 막 119 들어가. 사람은 살려야 돼.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럼 어떡해. 그래서 119 구급차까지 같이 들어가. 그리고 항상 24시간이 아니고 1분 1초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진까지 같이 들어가. 그래서 윤석열의 이런 들어눕는 전략,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동해야겠다라는 명분, 쇼! 설령 그게 쇼가 아니라 진짜 건강이 나빠서 정말 들어 누울 수밖에 없어서 들어 누워버리면 그땐 경찰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상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나 불안하지만 뉴스 속보에 긴급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쓰러져 바닥에 누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언론 어떻게 쓰겠어요. 행정부의 수반의 건강 위험하다, 행정부의 수반이 정말 지금 위태롭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윤석열 이송 중, 이런 게 막 나는 상상이 된다니까? 아니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버티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야?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더 먼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수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 헌재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 대통령직이 날아가더라도 무조건 잡혀가지 않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아니 저한테 아유 박영식 유튜버 되더니 별 상상을 다 하네 하셔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비상계엄을 상상이나 해봤어요? 내란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야. 지지율 40%짜리 여론조사로 여기저기 헤쳐먹을 생각을 해보기나 했어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 그따위 질문으로 여론을 호도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윤석열이 수에 취해가지고 소맥을 20잔씩 처먹고 출근을 지각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뻥카를 보내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어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는 과정이 영상으로 나올 상상이나 했어요? 김건희 일가의 땅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국책 사업이 휘어질 가능성 상상이나 했어요? 김건희가 국가기관이나 문화재나 이런 데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적 공간이나 절대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을 사적으로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사적으로 사유할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 여러분 3년 동안 그런 짓거리를 상상이나 했어요? 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상상이나 했어요? 대통령 경호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나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이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이나 했어요? 에? 이제는 돌림노래로 만들어야겠네.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소맥을 마셨으니 건강이 안 좋다라고 연결 짓고 막상 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소재 파악이 안 될 가능성. 두 번째, 소재 파악이 돼서 막상 체포 과정에서 들어 누워버릴 가능성.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갈 가능성까지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된다 라는 정말 저의 뇌피셜을 드립니다.
이런 방송 저런 방송 봐봐야 합리적으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논평해봐야 아이씨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고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극우들의 그 뇌를 내 뇌에 갈아 끼워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불상사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예측도 틀렸으면 좋겠고 더 이상 구질구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쪽의 전략은 무조건 뭐다? 시간을 끄는 거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고 이재명만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고성국이가 여론조사 또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지지율이 60%가 나와. 60%가 나오면 분명히 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어. 근데 또 극우들은 그걸 믿어. 아니 지지율 40% 60%짜리의 이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한단 말이냐, 어떻게 체포를 한단 말이냐, 그게 말이나 되느냐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이런 차량들도 보였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상과 뇌피셜과는 별개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빠르게 이 한남동 무장 공비들을 체포할 작업을 착착착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저의 뇌피셜을 좀 돌려봤습니다. 경찰 파이팅! 공수처 뭐 믿고 싶진 않지만 파이팅! 윤석열 오늘부터 시작하는 코끼리 사냥, 멧돼지 사냥, 뭐 호랑이 사냥이든 뭐든지 간에 제대로 해서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